안녕하세요. 부산 건우종양외과 박철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그 중에서도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족저근막, 발바닥에 근막이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 뒤꿈치뼈에서 발가락 쪽으로 가는 인대 조직이 있고, 이러한 인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이 있는 그런 상태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은 발아치를 구성하고 그리고 발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래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걷거나 뛰는 동작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러한 족저근막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뼈에 붙는 부분에서 주로 미세한 파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미세한 파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발바닥에 붙는, 종골에 붙는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가락이 위로 젖혀지는 동작이나 아니면 걷는 동작, 뛰는 동작, 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등 발아치를 지탱하는 데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좀 더 잘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발바닥이 불편하시다, 걸을 때 불편하시다 하면 다 저는 족저근막염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족저근막염은 주로는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에 붙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도 뒤쪽, 그리고 안쪽 바깥쪽으로 따지면 약간 안쪽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에 붙는 부분, 즉 종골의 부착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발 질환과 위치를 통해서 감별을 할 수 있고, 또 요즘 외래에서는 간단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다른 질환이 없는지, 혹은 족저근막염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족저근막염인지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족저근막이 다른 부분에서도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족저근막이 괜찮다면 다른 발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반드시 감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혹은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휴식하다가 갑자기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호소하시는데요. 이거는 주무실 때는 보통은 발이 이렇게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느슨해지고 이 상태로 경직이 되는 상태가 되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셔서 발아치를 탁 디디게 되면 족저근막에 심한 부하가 갑자기 확 걸려서 통증을 크게 느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휴식 후에 혹은 주무시고 일어나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발을 디딜 때, 혹은 체중이 부하될 때와 같이 족저근막이 늘어날 때 통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할 때 통증이 호전이 되고, 이후에 발을 디딜 때나 체중이 부하될 때, 혹은 뛸 때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쪽 발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간혹 양발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70에서 80%는 한쪽 발에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20에서 30%는 양쪽 발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발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통은 발이 붓거나 열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염증성 징후라고 해서 급성 염증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파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이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붓는다거나 열감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 부분에 급성 파열이 있다면 붓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붓는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에 붙는 특징적인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겠습니다.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에 붙어서 발가락 앞쪽으로 발바닥을 쭉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부분이 계속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부분이 계속 바뀌는 것 같다 아니면 변한다 하면 족저근막염이 아닐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다른 질환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종아리 통증이 생긴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 자체는 발바닥에만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종아리가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종아리 근육의 기능과 아킬레스건 그리고 족저근막 다 연결된 우리 발과 발목 뒤쪽의 구조물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안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충분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문제나 아니면 아킬레스 건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아리 통증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들을 매우 다양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고 해서 족저근막염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처음에 생길 때 족저근막이 계속 당겨지는 힘을 받아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느낌이 지속된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이 뜨끔하거나 찌릿하다 하면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 혹은 내가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에 일단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신체 진찰을 통해서 특정한 부위에 우리가 눌렀을 때 통증, 압통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음으로는 초음파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족저근막이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되고, 또 MRI 같은 경우에는 신호 강도가 변한 게 확인이 되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이 뭔지,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지,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족저근막염은 진단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재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